자, 오늘 또다시 손흥민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게 참 뼈아픈 한마디네요. 볼러TV 성욱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74분 만에 교체가 됐던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원정 경기 현지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손흥민 선수가 골이 없는 채로 지금 리그 개막 4경기가 지났고 또 좀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됐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너무 큰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뭐 좋은 얘기가 될 수는 없는 그런 영상이라 좀 망설여지네요. 자, 현지 평점 오늘은 이제 구영민, 이브닝 스탠다드 그리고 풋볼 런던 또 스퍼스 앱까지 이렇게 4개 매체 평점 살펴볼 텐데요. 뭐 손흥민 선수에게는 역시 뭐 좋지 않은 점수들이 나왔습니다. 뭐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손흥민 선수 여전히 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고 여전히 자기 계획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다독이는 차원에서 손흥민 정말 뭐 훌륭한 선수고 내가 만약에 사윗감을 골라야 된다면 손흥민을 당연히 고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콘테 감독도 사실 손흥민 선수 많이 아끼는 거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좀 손흥민 선수를 좀 많이 좀 챙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은 굉장히 고맙긴 합니다만 뭐 손흥민 선수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실전 기회를 주고 손흥민 선수가 좀 더 활기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그건 뭐 저희 입장이고요. 콘테 감독이 볼 때 토트넘에게 필요한 토트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걸 텐데 그 과정에서 지금 토트넘의 왼쪽 라인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페리시치가 공격에 올라왔을 때는 인상적인 모습을 만들어냈고 근데 손흥민 선수하고는 호흡이 좀 맞지 않고 대체적으로 이 왼쪽 라인이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임하는 경우가 많은 경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내 딸을 줄 선수로 누구를 꼽겠다 이 얘기를 손흥민 선수는 처음 한 건 아니고요. 2017년도에 그 모라타 선수에게 첼시 감독 시절에도 그런 좀 칭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본인이 좀 마음이 가는 선수에게 좀 즐겨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4개 매체 평점 오늘 토트넘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 점수는 케인 선수입니다. 3개 매체에서 8점, 또 스퍼스에서는 8.5점을 줬고요. 그래서 평균 8.1점 나왔고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제 구영민에서 3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브닝 스탠다드 5점, 풋볼 런던 5점, 또 스퍼스의 6점인데 평균 4.8점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점수를 몇 점을 줬느냐를 떠나가지고 모든 매체가 공이 손흥민 선수에게 단독 최저점을 줬다는 겁니다. 이브닝 스탠다드가 로얄에게 5점 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기 때문에 여기만 공동 최저점이고 아무튼 그만큼 현지에서는 모든 매체에서 손흥민 선수가 오늘 최악의 활약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먼저 구영민 평점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평점을 좀 세게 주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좀 잘한 선수들에게는 확실히 높게 주고 좀 부진한 선수에게는 좀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는 그런 매체인데 오늘은 손흥민 선수에게 3점을 줬습니다. 전반전 확실한 옵사이드 상황에서 1대1 찬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자신감 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을 좀 했고요. 사실 이 장면이 옵사이드 판정이 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플레이를 계속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깃발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선수가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좀 유망한 득점 장면을 만들어내는 선수였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아마 좀 굉장히 현지에서 그 상황을 보던 사람들에게는 다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매체에서 그리고 많은 SNS에서 이 장면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프사이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장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계속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부분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으로 많이들 언급을 했더라고요. 자, 해리 케인은 8점 받았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줄곧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추가골을 터뜨려서 페널티킥 실축을 만회했다. 다빈손 산체스에게 여기 5점을 줬는데 이걸 제가 고른 이유는 이날 산체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대부분의 매체가 산체스에게 좋은 평점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제 생각과 다르게 줬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골랐고요. 클리어링을 제대로 못 해내서 상대 압박이 계속 유지되게끔 했다.
콘테 체제에서 왜 주전이 못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치만 유일하게 감독 평점도 매기고 있는데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5점을 줬고요. 팀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여름에 영입된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손흥민 내리고 히샬리송을 선발로 써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나. 전체적인 평점을 준 거 봤을 때 그 현지 분위기가 대체로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풋볼 런던 손흥민에게 5점을 줬고요. 토트넘 이적 7주년 기념일에 선발 출전을 했다. 살짝 벗어난 훌륭한 가마차기로 골 가뭄을 해결할 뻔한 장면도 있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 이 핸더슨 골키퍼에게 막혔던 이 장면, 이게 바로 앞서서 얘기했었던 옵사이드로 판명된 상황에서 이제 골을 못 넣었다는 그 얘기인데, 옵사이드 상황에서 이게 뭐 골이 들어가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도 손흥민이 골키퍼에게 막히는 그 모습이 현지에서 볼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날카로움이 많이 무뎌졌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게 좀 강화시켜준 상황이 아니었나. 반면에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뛰었죠. 뭐 한 20분 정도 추가 시간 포함해서 20여 분 정도 뛰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점수들을 받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그 해리 케인의 추가골 장면에서 어시스트를 했던,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발 바깥쪽으로 크로스를 올려서 케인의 골을 도왔다. 큰 임팩트를 남겼다. 이제 그만큼 지금 히샬리송에 대한 평가들이 높아지고 있고, 매 경기 손흥민 선수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기여서 이번 경기에서의 무실점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득점이. 자, 해리케인 선수 8점. 네, 경기 시작 5분 만에 애매하게 넘겨받은 공을 낮은 구석으로 차넣어서 골을 기록을 했다. 추가골 기회였던 페널티킥은 딘 에던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경기 종료 10분을 남기고 간단한 헤딩 슈팅을 성공시켜서 실수를 만회했다. 자, 쿨루셉스키도 8점 받았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공격이 왼쪽은 많지 않았고요. 오른쪽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쿨루셉스키 뭐 좋았죠. 쿨루셉스키가 공격 포인트를 하나밖에 만들지 못하긴 했지만 더 많은 기회가 후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토트넘의 주된 공격 루트가 오른쪽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자, 페리시치 7점. 수비에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파이널 서드를 질주해서 몇 차례 자신의 역량을 보여줬다. 후반에는 멋진 크로스로 상대 수비수 쿡의 핸드볼 파울을 만들어내면서 페널티킥까지 따냈다. 참 왼쪽 공격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페리시치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 형성이 된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평가를 떠나서 경기에서 굉장히 관여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기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좀 안타까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다음은 이브닝 스탠다드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여기도 5점을 줬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를 줬고요. 최고의 골 기회를 핸더슨 골키퍼 정면으로 때리는 등 평균 이하의 활약이었다. 네, 그러니까 옵사이드 상황인데 이게 좀 억울하긴 해요. 이게 뭐 어차피 넣어봤자 노골인 상황인데, 어쨌든 그 지금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느냐 여부가 아니라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는 듯한, 뭔가 폼을 많이 잃은 듯한 그 부분에 많이 초점 맞추고 있는 거죠. 자, 대신에 히샬리송에게는 여기도 8점을 줬습니다. 발 바깥쪽으로 잉글랜드 대표팀 주장에게 올려준 크로스, 케인의 추가골을 멋지게 도우면서 팀 승리를 지켰다. 자, 에메르송 로얄에게 손흥민 선수와 같은 5점을 줬습니다. 볼 갖고 있을 때 불안하다. 공격에 나갔을 때는 위협적이지도 않다. 도어티나 스펀스에게 선발 기회를 내줘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처럼 스퍼스앱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는데 점수 자체만 보면 뭐 무난한 점수지만 최저점을 준 겁니다. 자, 오늘 또다시 손흥민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게 참 뼈아픈 한마디네요. 토트넘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경기 대부분을 왼쪽 미드필더로 뛰었고 공격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냉정한 평가네요. 자, 호이비에르 8점.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도 언제나처럼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오늘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수에 걸쳐가 활약이 좋았고요. 최근 뭐 레알 마드리드 이적 썰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토트넘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반 페리시치 7.5점. 페리시치가 파이널 서드에 진입할 때마다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빈손 산체스 8점. 오늘 토트넘 수비수 가운데 최고였다고 생각한다.
경기 내내 확신을 갖고 견고한 수비를 펼쳤다.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 해리케인에게 8.5점을 줬고요. 두 골을 아주 멋지게 넣었지만 오늘 뭐 서너 골도 넣을 수 있었다. 그 정도였나? 예. 그렇게 완벽한 뭐 페널티킥 기회가 있긴 했죠. 놓쳤던. 자, 오늘 후반전 활약은 특히 대단했다. 자, 마지막으로 히샬리송 7점 줬습니다. 교체 투입돼서 차이를 만들어냈다. 뭐 교체 멤버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전체로 평가를 봐도 이제는 손흥민 좀 쉬게 하고 히샬리송에게 기회를 줘야 될 때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때마침 지금 일정이 거의 뭐 매주 뭐 주중 주말 이렇게 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 좀 한 박자 쉬어가는 계기로 삼아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손흥민 선수도 좀 조급한 마음이 좀 많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네, 뭐 늘 잘하고 늘 뭐 좀 날아다니면 좋겠지만 그 어떤 선수도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 시즌 정말 멋지게 보냈고요. 시즌 초반에 약간 좀 덜컹거릴 때 좀 본인이 여유를 찾을 수 있게끔, 네, 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약간 오늘 경기 마지막에 좀 지쳐 보이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네, 좀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편집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